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요, 바로 리빙 베니핏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사망보험금,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힘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말 그대로 진짜 생명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실까요? 만약 우리 집의 월급을 책임지던 사람, 바로 그 주 수입원이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 가족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한 가정의 경제는 정말 도미노처럼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이걸 붕괴의 4단계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무시무시한 경제적 도미노 현상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덮치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도미노, 수입 단절이 쿵 하고 넘어지면 곧바로 고정지출의 압박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를 밀어버립니다. 그 압박 속에서 허덕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라는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산의 강제 처분이라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각 단계가 우리를 어떻게 옥죄어 오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암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 진단을 받으면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하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하죠. 100% 꽉 채워져 있던 수입이 하루아침에 0에서 40%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혹시 뭐 단기 장애 보험 같은 게 있더라도 보통 원래 받던 월급의 일부만, 그것도 몇 개월 정도만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동안 모아뒀던 비상금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입이 딱 끊겼다고 해서 우리 지출까지 멈추나요? 절대 아니죠. 바로 두 번째 단계 고정지출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집 모기지나 렌트비는 우리 사정 절대 봐주지 않고요.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 아이들 학원비도 그대로 나갑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하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러다 집까지 잃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이 치료 과정 전체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더 무섭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비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에이 건강보험이 다 해주겠지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 혜택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야 하는 돈, 바로 그 디덕터블이 수천 수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고요. 건강보험에서 지원 안 해주는 최신 항암제 같은 비급여 항목들도 있죠. 여기에 배우자가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라도 하면 2차 수입 단절이 생기고 병원 오가는 교통비까지 정말 예상치 못한 돈 나갈 구멍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면 우린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돼요. 바로 우리의 노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십시일반 모아온 은퇴자금, 401k 같은 것들 말이죠. 당장 치료비가 급해서 이 돈을 깨면요.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거기에 10%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병은 나중에 나을 수 있어도 이렇게 한번 무너져 내린 노후 계획과 가족의 미래는 정말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암울한 시나리오만 보여드렸죠. 이 절망적인 도미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생명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리빙 베네핏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혜택을 받는 거죠. 리빙 베네핏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가족에게 지급될 사망보험금 있잖아요. 그 돈의 일부를 내가 살아있을 때 특정 조건이 되면 미리 가불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생명보험이 오직 사후 대비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리빙 베네핏은 생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 혜택을 쓸 수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의사로부터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한부 진단을 받는 말기 질환.
둘째는 만성질환인데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 ADL이라고 하죠. 중에 2가지 이상을 혼자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암, 뇌졸중, 심정마비 같은 특정 중대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받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건강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의료비를 내든, 아까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집 모기지를 갚아버리든, 그건 내 선택이라는 겁니다. 결국 돈 걱정 없이 오롯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그대로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비극적인 4단계 시나리오와 이 리빙 베네핏이 있을 때의 상황을 직접 맞붙여 볼게요. 똑같이 큰 병에 걸렸지만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얼마나 다른 결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은 결국 은퇴 자금을 깨고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자산 처분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은요. 미리 목돈을 확보해서 치료에만 집중하고 소중한 가족의 삶을 지켜내는 자산 보호의 길이죠. 완전히 다른 두 세상. 이것이 바로 리빙 베네핏이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기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능은 아니겠죠?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리빙 베네핏으로 미리 받은 금액만큼 나중에 가족이 받을 최종 사망보험금은 줄어든다는 점. 당연하겠죠. 또 소액의 행정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금 문제는 주마다 법이 달라서 전문가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돈이 자산으로 잡혀서 혹시 받고 있던 정부 보조금 자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비 없는 중병은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 위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전체를 한순간에 경제적 난민으로 만들 수 있다. 정말 가혹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